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빛바랜 커튼 위로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저는 한정자라고 하며 60을 훌쩍 넘은 나이에 여전히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고 매일 아침 국화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화차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쓴 세월도 쓰라린 기억도 은은하게 덮어주거든. 정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 입대했던 오빠 정우.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억은 종종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지요. 군복을 입은 오빠가 집 앞에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울지 마라. 금방 돌아올 거다. 오빠 꼭 돌아와야 해. 그 후로 소식은 끊겼습니다. 돌아온 것은 국방부의 차가운 통보와 낯선 장교가 건네준 작은 유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늘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 민수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알바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힘들어도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찾아와 수줍은 듯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드디어 누구니? 그 아가씨는? 민수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름은 지영이에요. 참 착하고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저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늦가을의 저녁, 저는 낡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 괜찮으려나? 다른 집안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난 세월의 무게가 주름마다 담겨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어머니가 더 그러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영이 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혹시 오늘 형편 같은 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니? 집이나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어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꼭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감 가지세요.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지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서울 시내로 바뀌어 갔고 고급 한정식집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공간에 압도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환한 미소를 지은 지영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니야, 준혁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지영이도 오늘 참 예쁘다. 두 여인은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은 부모님이 기다리는 룸으로 저와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룸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풍채가 크고 우람한 중년의 남자와 우아하고 단아하며 세련돼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가 인사를 건네고 저도 안녕하세요라며 고개를 든 순간 저와 동수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너 영수? 동수씨. 순간 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영과 민수 그리고 중년 이 여자 순이는 사태를 알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억눌렸던 과거가 이제 현재를 뒤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흐르던 어색한 공기.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박동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떨기만 했습니다. 결국 중년 남자 박동수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내 딸 이런 집안에 절대 못 시켜.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저에게 거칠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에 젖은 저의 얼굴과 옷. 룸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여보 제발 진정해요. 여긴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나 박동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억까지 떠올리게 하지 마라. 당장 나와 나가자. 그는 아내와 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남은 것은 물에 젖은 정자와 멍하니 선 민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참을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하고 아는 사이세요? 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야. 내 아버지 박동수는 내 전 남편이야. 민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영이는 제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 민수야,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민수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지영이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정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어. 아마 동수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반대할 거야. 무슨 죄요?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과거는 너무 아프고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 지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영이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아들아, 회사 늦겠다. 얼른 나오렴. 그러나 문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이면 정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과거만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그러던 어느 아침 정자는 부엌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급히 민수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의 울부짖음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트, 카페, 헬스장, 회사까지.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 한민수 대리요? 며칠 전에 퇴사하셨어요. 퇴사했다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빌딩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저의 슬픔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니? 민수야.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자. 너 뭐야? 내 아들이 우리 딸 꼬드겨서 같이 집 나갔잖아. 당장 책임져.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동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의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민수 씨 보호자 되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청주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중하다고요? 제 아들이. 정자는 곧장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무사하게 해주세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민수는 의식이 없는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왔다. 제발 눈 좀 떠봐. 민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규칙적이지만 힘없는 숨소리.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왔다. 제발 눈 좀 떠다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정자.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지영이가 죽을 뻔했어. 동수는 거친 발걸음으로 다가와 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들 방해됩니다. 결국 동수는 손을 놓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잠시 후 순이가 남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은 복도 끝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말해줘야 해요. 대체 한정자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수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여자는 날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 그게 내 사업을 망하게 만든 놈이었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 여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했던 거군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와 동수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때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결국 흔들리고 말았어. 그래서 날 버렸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지옥 같았어. 그 후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저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두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날 떠난 거야? 나 혼자라도 버텼을 텐데, 너만 옆에 있었어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도 행복했을 텐데 나는 너무 약했어. 용서해줘. 두 사람의 눈물이 카페 한 구석을 적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원망이 비로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분 이제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상처는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동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읒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한숨과 함께 지난 세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동수와 저는 서로의 눈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둔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동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결연했습니다. 민수 사실 친아들이 아니에요.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민수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입양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였죠. 그 아이가 민수예요.
동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 함께 일하던 김정우. 절벽 끝에서 들었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 동수야, 내 아들을 부탁한다. 동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민수가 정우 형님의 아들? 정자는 놀란 눈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마주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급히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신이 드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괜찮아?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영이도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민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여긴 어떻게? 동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민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와 지영이의 사랑을 막으려 했던 건 내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내 잘못된 집착이었단 걸. 동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 지영이와 함께 행복해다오. 너라면 누구보다 잘 해줄 거라 믿는다. 민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도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당당히 사랑해도 돼. 병실 안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얽혀있던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지영 역시 차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무겁던 공기 대신 어느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며 지영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영은 힘겹게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동수와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동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이제는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너희 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다. 저는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씨, 제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과거는 흘려보내고 앞으로는 함께 걸어가면 돼요.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가족은 다시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진짜 사돈이 됐으니 다 함께 건배합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5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결혼식장이 환한 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 그리고 든든히 선 민수.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동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딸아, 내가 웃으니 나도 행복하다. 순이는 조용히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마침내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쌓아 올린 사랑과 용서가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리고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정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정자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눈가에 주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로 외롭던 지난 세월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의 그녀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동수와 순이 역시 함께 나이 들어가며 가끔은 예시를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기에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 잔치나 가족 모임에서는 늘 두 집안이 함께 했습니다. 서로 사돈이 아닌 진짜 가족처럼. 밥상 위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문다. 그러나 이 가족은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과거의 오해와 분노가 아무리 깊어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오간다면 그 어떤 상처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정자는 낡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또 다른 화해와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